엉금 같은 날들 되찾기. 독한 영향력과 작별하고 꽃 피우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여러분이 쌓아온 모든 것을 기념하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와 기쁨,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끽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독한 영향력, 겉보기엔 친구나 가족처럼 보이는 사람들, 혹은 익숙한 습관일 수도 있는 그들이 삶에 스며들어 에너지를 빼앗고 마음을 어둡게 하며 만족감마저 앗아갑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 시기의 삶에는 더 나은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손에서 넣고 목적의식과 자유, 진실한 연결이 있는 미래를 품으세요. 1위, 친구 척하는 가짜 인간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대상은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앞에서는 웃으며 말을 걸지만 실제로 도움이나 이 관계는 제가 더 가벼워지게 하나요? 아니면 더 무겁게 느끼게 하나요? 제가 주는 만큼 받고 있나요? 우리가 연락을 끊는다면 그 사람은 제게 그리울까요?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삶을 더 현명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딴 의견 강요자들,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는 사람들. 다음은 비판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본인의 생각만이 유일한 진리라도 되는 양, 여러분이 무엇을 입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떤 방식으로 나이 들어야 하는지까지 개입하려 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그들 자신의 두려움과 한계의 투영일 뿐, 여러분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조차 모를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행복을 맡기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실수도 하고 배우기도 했으며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 지혜를 믿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 반대하거나 간섭하려 한다면 차분하면서도 단호히 이렇게 말하세요. 말해줘서 고맙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타인의 말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맡기지 마세요. 3. 감정 조작자들, 죄책감과 통제를 무기로 삼는 자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함을 의무로 바꾸고 죄책감을 무기 삼아 여러분의 선택을 좌우하려 합니다. 그리고 네가 날 진짜로 사랑한다면 이것만 해줘. 네가 다 내버려 뒀잖아. 같은 말은 모두 경고. 것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조차 모를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행복을 맡기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실수도 하고 배우기도 했으며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 지혜를 믿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 반대하거나 간섭하려 한다면 차분하면서도 단호히 이렇게 말하세요. 말해줘서 고맙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타인의 말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맡기지 마세요. 1. 감정 조작자들, 죄책감과 통제를 무기로 삼는 자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함을 의무로 바꾸고 죄책감을 무기 삼아 여러분의 선택을 좌우하려 합니다. 그리고 네가 날 진짜로 사랑한다면 이것만 해줘. 네가 다 내버려뒀잖아. 같은 말은 모두 경고. 회고벽에 갇힌 사람들, 과거에 머무르는 자들. 또 한 가지, 과거에 너무 깊이 빠져 현재를 잊은 채 사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그들은 옛날이 최고였다, 예전엔 다 달랐다며 과거를 이상화하고 변화를 거부합니다.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머물면서 흘려보내는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꿈이 있고 도전할 일이 있으며 새로운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얽매인 대화에서 벗어나 지금 가능한 일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과거에 멈춘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세요. 마무리 생각, 회고벽에 갇힌 사람들, 과거에 머무르는 자들, 또 한 가지, 과거에 너무 깊이 빠져 현재를 잊은 채 사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그들은 옛날이 최고였다, 예전엔 다 달랐다며 과거를 이상화하고 변화를 거부합니다.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머물면서 흘려보내는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꿈이 있고 도전할 일이 있으며 새로운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얽매인 대화에서 벗어나 지금 가능한 일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과거에 멈춘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세요. 덤을 마무리 생각. 지금은 여러분이 온전히 사는 때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타인을 돌보고 기대에 부응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우선시하세요. 여러분을 북돋우고 활기를 불어넣고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관계에 투자하세요. 가짜 친구들과는 미안함 없이 작별하세요. 비판자들에게는 여러분의 진실된 삶으로 맞서세요. 도작자들과는 단호히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회고벽에 갇힌 사람들로부터 용기 있게 벗어나세요. 이 시기는 여러분이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꽃 피우는 때입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존중, 진정성을 가득 안고 사는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기고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올 날들이 가장 아름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가꾸는 법, 황금 같은 나이에 피해야 할 3가지 독한 사람들, 우리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분명해진다. 우리가 선택한 관계, 그리고 놓아야 할 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이듦이란 더 이상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진정으로 지지하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일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여정에서 우리의 평안을 해치고 기쁨을 앗아가는 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1. 수량보다 질 신화. 진짜 친구가 당신의 가장 큰 재산이다. 끊임없는 연결과 소셜미디어 친구들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우정은 귀한 보물처럼 여겨진다. 진짜 친구란 힘든 시기에도 변함없이 곁을 지키며 조건 없이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의 고유함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때때로 겉보기엔 친구처럼 보이나 실상은 당신을 지치게 하거나 공허한 칭찬만 남기고 사라지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고갈시키고 외로움을 깊게 만든다. 더 이상 많은 친구라는 환상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아는 사이인 것보다 얼마나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가이다. 누군가 당신과 함께할 때 늘 에너지를 빼앗기고 감정을 무시당하며 존재조차 잊히는 느낌을 준다면 이제는 그런 관계를 정리할 때이다. 정신적인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만큼 중요하다. 60대 이후에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당신의 가치를 반짝이게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사랑을 투자하라. 진정한 우정은 의무가 아닌 상호 존중과 기쁨, 그리고 무조건적인 지지 위에 서 있는 것이다. 2점. 기쁨을 빼앗는 비평가들.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권리 되찾기.
우리 모두 한두 명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옷차림, 취미생활, 심지어 당신이 어떻게 노년기를 보내는지도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그들은 왜 여행을 더 다니지 않으세요? 혹은 그건 너무 나이에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전문가라도 되는 듯 충고를 늘어놓는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말은 걱정이 아니라 통제의 도구일 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비판은 점점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예전엔 즐겁게 생각했던 선택마저 망설이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진실이 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작품이다. 40살에 형광색 운동화를 신든, 밤늦게 정원을 가꾸든, 자신의 방식대로 은퇴 생활을 즐기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이며 그 선택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한다. 비평가들이 다시 말을 꺼내면 이렇게 대답하자. 말씀 감사하지만 제가 지금 이것이 제일 행복하답니다. 그런 다음 화제를 바꾸거나 필요하면 그 자리를 떠나도 된다.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당신을 수정하려는 이들에게는 등을 돌려라.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당신은 빛나기 위해 존재했다. W3 감정적 착취자들, 어떻게 알아보고 멈출 수 있을까? 세상에는 주는 것보다 받는 데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감정적 착취자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현실을 왜곡하며 달콤한 말로 당신을 조종하려 든다. 정말 내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도와주셨겠죠. 또는 그동안 내가 내 편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말을 하며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려 한다. 그들의 전략은 희생자 코스프레, 아첨, 두려움 조장 등 다양하지만 결국 당신의 감정을 이용해.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배려심을 이용해 서서히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으며 당신은 점점 지치고 혼란스러워지게 된다. 해결책은 단 하나. 경계를 두는 것은 이기적이거나 냉정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행동이다. 착취자가 접근했을 때 단호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자. 네, 이해는 하지만 저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사과도 필요 없다. 어떤 관계가 일방적이고 감정적으로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이제는 거리를 둘 때이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한다. 반항하는 이들은 그 자체로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회상에 갇힌 사람들. 옛날이 더 좋았다 함정에서 벗어나기. 기억은 따뜻한 담요 같지만 지나치면 감옥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 현재의 아름다움을 놓친다. 그들은 예전엔 다 나았는데 이젠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말하며 오늘을 살아가지 못한다. 회고는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불만족과 무력감의 덫으로 변한다. 지나간 추억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보자. 그동안 하고 싶었던 도자기 클래스에 등록해보고 혼자 떠나는 로드트립을 계획해보자.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보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는 것도 좋다. 과거는 당신을 만든 교사이지만 당신을 가두어둘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면 75살에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거나 태각권 수업에서 친구를 만나는 기쁨도 경험할 수 있다. 삶은 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은 성장하고 탐험하고 연결될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있다. 어제의 그림자가 오늘의 햇빛을 가리지 않도록 하자. 환한 노후를 위한 실행 계획. 당신의 황금기는 뒷배경으로 물러서낼 시간이 아니라 더욱 빛나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시기이다. 아래의 단계들을 통해 긍정과 목적감으로 가득한 삶을 시작해보자. 주변 사람들을 점검하라. 누가 당신을 활기차게 하고 누가 에너지를 빼앗는지 돌아보자. 죄책감 없이 놓아주기.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과감히 정리하라. 확실한 경계 세우기. 꼭 필요한 경우 아니오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마라. 자신에게 투자하기. 새로운 관심사를 개척하고 여행하고 배우고 성장하라.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진실된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라.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최고의 삶을 살 자격이 있다. 자신의 평안을 지키고 기쁨을 보존하라. 그리고 잊지 말자.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속에는 빛과 웃음, 무한한 가능성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황혼이 물들인 그녀의 마지막 시절, 벨 부인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옷장 안에는 형형색색의 옷들이 가득했다. 선명한 빨강, 눈부신 파랑, 수십 년 전의 열정을 담은 무늬들. 오랜 세월 동안 그 옷들은 그녀의 갑옷이었다. 조용히 잠잠해지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외치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한. 그러나 어느 오후 손녀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네이비 블루를 입으면 진짜 여왕 같을 거예요. 의심스럽지만 궁금했던 벨 부인은 한 번쯤 도전해보기로 했다. 자정 같은 깊은 파란 드레스를 걸치자 그 효과는 미묘했지만 깊이 있었다. 짙은 색조는 그녀 얼굴을 마치 시처럼 감싸 안아주었고 시간이 새겨놓은 주름들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늙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불멸한 존재처럼 변모한 것이다. 이내 올리브 그린과 회색빛 갈색 옷들이 그녀의 옷장에 자리 잡았다. 칭찬 역시 바뀌었다. 대담하네요 에서 이제껏 이렇게 아름다운 적 없어요 로. 그때 그녀는 비로소 알았다. 우아함이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속삭이는 것이라는 것을. 데이비스 씨는 언제나 습관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낡은 스니커즈는 구두창이 닳고 찢어져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 그것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다. 수많은 산적이고 상징적인 의미 모두를 함께 오른 동반자였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신발은 점점 그를 배반하기 시작했다.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자존심은 계속해서 그 신발을 묶도록 했으나 어느 날 손녀가 계단을 오르는 그를 보며 찡그렸다. 할아버지, 그 신발 좀 그렇네요. 결국 그는 마음을 바꾸었다. 구름처럼 부드러운 밑창을 가진 새. 신발을 신자마자 변화는 곧바로 찾아왔다. 발걸음에 탈럭이 생겼고 통증은 고마워했고 자세는 곧 주섰다. 교훈은 명확했다. 오래된 신발에 대한 충성은 결국 오래된 고통에 대한 충성이었다. 새로운 밑창은 타협이 아닌 편안함으로 쓰여진 새로운 이야기였다. 라슨 부인은 자신의 플란넬 잠옷을 사랑했다. 그 포근함은 마치 따뜻한 포옹 같았다. 그러나 손녀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그대로 장 보러 가시려고요? 그 순간 그녀는 멈칫했다. 거울 속엔 편안하지만 어딘가 완성되지 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면 소재의 드레스를 입었다. 부드러우면서도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천이 몸을 감쌌다. 마트에서 계산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라슨 부인. 아무도 잠옷을 입은 그녀에게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그 후 그녀는 부드러운 니트와 잘 맞는 바지를 입기 시작했다. 실용적이면서도 품격 있는 옷들을 골랐다. 편안하다고 해서 어지럽게 보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자신을 돌보는 방식은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일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선언이기도 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며 그 지혜는 제대로 차려입은 옷차림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톰프슨 씨는 오래전부터 옷이 몸에 어떻게 맞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널널한 셔츠는 커튼처럼 몸을 휘감았고 바지는 발목까지 축축 처졌다. 그는 그것이 편안함 때문이라고 스스로 설득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자신의 겉모습에도 신경 쓰지 않던 옛 친구를 방문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친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참 우아하게 서 계세요. 옷도 그렇게 서 있으면 기리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벨 부인, 데이비스 씨, 라슨 부인, 톰프슨 씨는 사진 속에서 더 많이 미소 지었다. 줄을 서 있을 때도
조금 더 허리를 펴고 서 있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찬사를 보낸 건 젊어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옷장은 더 이상 시간과 싸우지 않았다. 돌 위를 스며드는 강물처럼 시간 속에서 우아하게 흘러갔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 조용한 교훈으로 남겨졌다. 돌에 새긴 규칙이 아니라 실크로 된 초대장과 원천으로 바느질된 조언이었다. 우리가 나이 들며 입는 옷이 중요한 이유는 젊음을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다. 현재의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인생을 걷는 길에서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현명하고 기리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벨 부인, 데이비스 씨, 라슨 부인, 톰프슨 씨는 사진 속에서 더 많이 미소 지었다. 줄을 서 있을 때도 조금 더 허리를 펴고 서 있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찬사를 보낸 건 젊어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옷장은 더 이상 시간과 싸우지 않았다. 돌 위를 스며드는 강물처럼 시간 속에서 우아하게 흘러갔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 조용한 교훈으로 남겨졌다. 돌에 새긴 규칙이 아니라 실크로 된 초대장과 면천으로 바느질된 조언이었다. 우리가 나이 들며 입는 옷이 중요한 이유는 젊음을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다. 현재의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인생을 걷는 길에서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현명하고 가치 있으며 아름답게 자신을 표현하는 존재로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예상과 편안함을 위한 시크하고 우아한 패션 비결 1번. 화려한 색상은 접어두고 클래식한 우아함으로 전환하세요. 예전에는 네온빛 줄무늬와 도트 무늬를 즐겨 입었던 70대의 벨 부인, 고급스러운 검정색 계열로 옷차림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더 세련되고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며 자신감을 되찾은 그녀는 이제 자신의 스타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색상은 결코 밋밋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존재감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캔버스가 되어줄 것입니다. 왜 이런 스타일이 효과적인가요? 시크한 분위기 연출, 강렬한 색상보다 은은한 톤은 얼굴빛을 더욱 건강하게 보여줍니다. 클래식한 우아한 구축, 짙은 녹색 스카프나 깔끔한 핏의 네이비 자켓 하나면 충분합니다. 7,000팁, 네온 컬러 티셔츠 대신 회색 헤더의 캐시미어 니트로 교체해보세요. 진주 목걸이나 단정한 핸드백으로 포인트를 주면 우아함이 배가 됩니다. 2. 낡은 운동화는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네, 가장 편한다고 생각하는 그 신발입니다. 78세의 데이비스 씨는 10년 동안 신어온 낡은 운동화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발바닥 통증과 무릎 불편함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이 신발이 관절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발을 위한 선택, 쿠션이 있는 밑창, 아치 지지대, 통풍이 잘 되는 소재 등 기능성을 갖춘 신발을 착용하세요. 추천 브랜드, 바이오닉, 클락스 같은 브랜드는 편안함과 스타일 모두를 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관절 보호. 적절한 신발은 무릎에 가는 부담을 최소 30%까지 줄여줍니다. 활동성 향상, 걷기가 훨씬 가볍고 편해져서 외출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3. 파자마 차림은 집안에서만, 외출할 땐 멋을 살려보세요. 라슨 부인은 손주들에게 인기였던 유니콘 프린트 파자마를 즐겨 입었지만 슈퍼마켓에서도 그런 옷을 입다 보니 점점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린넨 원피스와 간편한 슬립온 슈즈로 옷차림을 바꾼 그녀는 이제 어디든 나설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변화된 스타일링 방법,
편안함과 우아함 동시에 부드러운 코튼 티닙, 신축성 있는 청바지, 메모리폼 인솔이 들어간 슬라이드 슈즈를 추천합니다. 작은 변화 큰 효과. 외출할 때는 조금만 꾸민다면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전문가 조언. 하자마는 침실에서만 있도록 하세요. 거리는 당신의 런웨이입니다. 멋내는 습관은 자신감을 길러줍니다. 4. 헐렁한 옷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몸매를 살리는 실루엣을 선택하라. 너무 크고 헐렁한 티셔츠, 늘어난 스웨터는 마치 난 포기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당신의 실루엣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옷들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패션 리모델링 아이템 1. 슬림한 실루엣, 타이트한 핏의 슬랙스, 감각적인 랩드레스, 그리고 딱 맞는 가디건을 추천합니다. 액세서리 활용, 벨트나 스카프 하나만으로도 몸매 라인이 살아납니다. 결과는 나이보다 10살은 더 젊어 보이는 스타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옷차림이 바뀌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당신을 위한 시크한 스타일 실행 계획. 오늘부터 한 가지씩 바꿔보세요. 화려한 색상을 줄이고 클래식한 톤 위주의 옷을 선택하세요. 신발장부터 정리하며 발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이세요. 외출 시엔 파자마 대신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옷차림을 연습해보세요. 헐렁한 옷은 정리하고 몸에 맞는 옷으로 옷장을 새롭게 꾸미세요. 당신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스타일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을 위한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빛내는 스타일, 활기찬 노후를 위한 지혜로운 패션 선택.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옷차림에 대해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편안함이나 실용성만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감, 건강까지 고려한 옷차림이 필요해집니다. 패션은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외모뿐 아니라 내년까지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1. 화려함에서 우아함으로. 차분한 색상의 매력. 벨 씨는 과거부터 화려한 색상과 강렬한 패턴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톤과 어울리지 않거나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녀의 조언을 따라 네이비, 그레이, 에이지 같은 차분한 색상을 시도해보았더니 예상 밖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얼굴빛이 한층 깨끗해 보였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의 옷차림보다 그녀 자체에 집중하게 되었죠. 왜 효과적인가요? 왜 효과적인가요? 은은한 색조는 성숙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실천 방법. 현재 신발을 점검해보세요. 굽이 너무 낮거나 밑창이 마모되었다면 교체 시기입니다. 안정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갖춘 신발을 선택하세요. 건강한 발은 건강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3. 잠옷은 집안에서만. 외출복에 의미 있는 선택. 라슨 씨는 부드러운 실크 파자마를 즐겨 입었고 심지어 외출할 때도 즐겨 입었습니다. 그러다 손녀에게 외출할 땐 조금 더 꾸미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조언을 받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간편하면서도 깔끔한 면 드레스나 스웨터, 편안한 플랫 슈즈로 바꾸자 자신감이 회복되었고 주변의 반응도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왜 가치 있는가요? 정돈된 옷차림은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적절한 복장을 존중과 친근감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편안함과 세련됨은 공존할 실천 방법. 현재 신발을 점검해보세요. 굽이 너무 낮거나 밑창이 마모되었다면 교체 시기입니다. 안정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갖춘 신발을 선택하세요. 건강한 발은 건강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3. 잠옷은 집안에서만. 외출복에 의미 있는 선택. 라슨 씨는 부드러운 시크 파자마를 즐겨 입었고 심지어 외출할 때도 즐겨 입었습니다. 그러다 손녀에게 외출할 땐 조금 더 꾸미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조언을 받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간편하면서도 깔끔한 면 드레스나 스웨터,
편안한 플랫 슈즈로 바꾸자 자신감이 회복되었고 주변의 반응도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왜 가치 있는가요? 정돈된 옷차림은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적절한 복장은 존중과 친근감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편안함과 세련됨은 공존해 넘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특히 노년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사회적 존재감을 강화합니다.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체형에 맞는 옷을 찾아보세요. 옷은 당신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당신의 스타일을 새로 쓰세요. 60대 이후의 패션은 젊음을 모방하거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세련된 색상 선택, 건강한 신발 착용, 외출복의 의도적인 구성, 그리고 옷의 핏까지 모든 요소가 당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패션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돌봄의 표현이며 독립성의 상징이자 나이 들어도 아름답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오늘 하나의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넘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특히 노년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사회적 존재감을 강화합니다. 실천 방법,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체형에 맞는 옷을 찾아보세요. 옷은 당신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당신의 스타일을 새로 쓰세요. 자신감을 되찾으세요. 60대 이후의 패션은 젊음을 모방하거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세련된 색상 선택, 건강한 신발 착용, 외출복의 의도적인 구성, 그리고 옷의 핏까지 모든 요소가 당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패션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돌봄의 표현이며 독립성의 상징이자 나이 들어도 아름답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오늘 하나의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웃어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빛날 권리가 있으며 그 빛은 옷차림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당신의 스타일을 새로 쓰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다음 인생은 단단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펼쳐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직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무궁무진합니다. 새로운 우정을 맺을 수도 있고 미지의 장소를 여행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주는 기쁨을 놓칠 위험이 커집니다.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며 나이 들어감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끼는 자세를 말합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좋은 방법은 뒤를 돌아보는 대신 앞으로 나아갈 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시절이 그리웠던 것처럼 오늘 하루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거나 젊은 가족 구성원들과 소통해보거나 당신을 생기 있게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취미를.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직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무궁무진합니다. 새로운 우정을 맺을 수도 있고 미지의 장소를 여행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주는 기쁨을 놓칠 위험이 커집니다.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며 나이 들어감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끼는 자세를 말합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좋은 방법은 뒤를 돌아보는 대신 앞으로 나아갈 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시절이 그리웠던 것처럼 오늘 하루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거나 젊은 가족 구성원들과 소통해보거나 당신을 생기 있게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취미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을 조장하는 사람들, 론리네스 이네이블러. 이들은 종종 본의 아니게 당신을 고립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discourage, 억누르려 하며 당신은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할 필요 없잖아. 너는 내 곁에 있잖아. 또는 저 사람들은 진짜 네 친구가 아니야. 네가 그런 사람들 없이 사는 게 더 낫단 말이야.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당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오히려 당신의 사회생활을 억제하고 고립되고 외로운 감정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외로움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을 조장하는 사람들. 이들은 종종 본의 아니게 당신을 고립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디스커리지라고 하며 당신은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할 필요 없잖아. 너는 내 곁에 있잖아. 또는 저 사람들은 진짜 내 친구가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들 없이 사는 게 더 낫단 말이야.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당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오히려 당신의 사회생활을 억제하고 고립되고 외로운 감정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외로움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정신 건강의 악화와 연결되어 있으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심지어 인지능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마치 당신의 유일한 동반자인 것처럼 포장하기 때문에 당신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거나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가장 평온함을 줄 수 있다고 믿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잘못된 생각은 없습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한 핵심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활동적으로 유지하도록 격려하고 모임에 참여하게 하며 자극적인 대화를 나누게 하는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을 주변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은 더욱 튼튼해집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정신을 명료하게 하고 감정을 안정되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외로움을 조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교류를 우선시하세요. 사회적 교류를 제한하려는 사람들과는 선을 긋고 새롭게 만나는 기회를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클럽에 가입하거나 지역 행사에 참석하거나 단순히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고립이 더 낫다고 설득하더라도 그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이 시기에는 당신이 동반자와 의미 있는 연결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기쁨과 긍정, 그리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고 당신을 지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이들에게는 단호히 경계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관계는 당신의 황금기를 온전히 누리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결론.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이상으로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피해야 할 9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사람들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며 당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지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 또는 연을 남겨주세요. 어떤 유형의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공감되었는지 알려주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